같은 불인데 태양과 촛불은 완전히 다르죠. 병화는 태양, 정화는 촛불, 천간 10가지가 같은 오행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오늘은 천간을 글자로 외우기가 아닌 그림으로 연상이 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천간 10개가 한 장의 요약표로 딱 정리가 됩니다. 이제 만세력에서 천간이 글자가 아니라 의미로 보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인생 힐링 사주의 뱃쌤입니다. 오늘은 제6강 천간 2편입니다. 천간에 대해 영상을 만들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5강, 6강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만들었습니다. 지난 5강에서는 천간과 지지가 무엇인지, 천간과 지지의 정의와 음양 오행과 연계한 천간과 지지의 개념도를 설명해 드렸고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10개의 천간 중에 갑과 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6강 천간 2에서는 10개의 천간 중에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8개에 대해 상세 설명을 하고 마무리로 천간 요약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불인데 태양과 촛불은 완전히 다르죠? 병화는 태양, 정화는 촛불입니다. 병화와 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천간 상세 설명 세 번째로 다 병화입니다. 병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보시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모습, 절대적인 힘이 느껴지죠? 이 지구상에 태양빛을 생명의 원천으로 하지 않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강한 존재이지만 모두가 우러러 보고 있어서 더욱 예의 바른 성격을 가진 태양의 모습입니다. 화산이나 산불도 병화로 봅니다. 병화는 계절로는 여름이고 방위로는 남쪽입니다. 양화이고요. 물상은 태양, 산불, 용광로입니다. 글자 모양은 해를 향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꽃이 피어서 사방팔방으로 향기가 발산되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이 5개의 양간 중에서 가장 양의 성질이 강한 글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꽃봉우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고 그 안에 암술과 수술이 벌어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죠. 병화의 특징은 발산하는 태양의 빛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사방팔방으로 그리고 직선으로 기운을 발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폭발력이 강해서 일견 난폭해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태도가 선명합니다. 태양은 하늘에 떠 있을 때는 환하게 나타났다가도 구름이 끼면 금방 사라지고 구름이 개이면 다시 나타납니다. 밝음과 어둠 사이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죠. 성격이 밝고 외향적인데 다혈질이라서 화가 나면 불같이 터져서 폭발적으로 화를 내지만 이내 또 금방 화가 풀려서 언제 그러느냐는 듯하고 뒤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화를 당한 사람은 아직 그대로인데 지 혼자 다 풀어졌다고 해실해실거립니다. 별일 아니라는 얼굴에 황당하기까지 하죠. 태양은 삼라만상의 주인공으로 생명을 키웁니다. 키워드는 밝음, 공명정대, 불의에 대한 단호함, 성장과 확산, 외향적, 명랑, 쾌활, 솔직, 직선적입니다. 화려하며 미남, 미인이 많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단점으로는 활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많이 벌리기도 하고 이리저리 참견을 많이 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다이나믹하고 재밌겠죠. 4. 천간 상세 설명 네 번째로 라, 정화입니다. 정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보시죠. 정화는 호롱불, 아궁이불, 촛불 등을 상징합니다. 약 1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바로 이 정화불이죠. 소중한 신의 선물입니다. 정화는 계절로는 여름이고 방위로는 남쪽입니다. 음화이고요. 물상은 아궁이불, 등촉불, 탄약도 상징합니다. 글자 모양은
모세 모양을 본뜬 글자이며 단단함을 상징합니다. 정화의 특징은 음화라서 은은하지만 속에는 발산하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는 빛이 강하지만 정화는 열이 강하죠. 세상을 따뜻하게 하거나 어둠을 밝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따뜻한 학자나 선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호롱불이 제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심이나 희생정신이 남다르고요. 병화는 벌컥 화를 내고 나중에는 잊어먹는 뒤끝이 없는 성향이라면, 정화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잘 참다가도 마침내 화가 나면 폭발하고 열기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지속해서 화를 냅니다. 두고두고 안갚음을 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정신력이 강하죠. 정화일에 태어난 사람은 은은한 달빛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운 여성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세심하고 예뻐서 조금만 꾸며도 빛이 납니다. 참 부러운 일이죠. 같은 토이고 땅이지만 무토는 대평원을 연상하고 기토는 사람이 관리하는 흙을 연상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토와 기토입니다. 4. 천간상세 설명 다섯 번째로 무토입니다. 무토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보시죠. 광활한 평야입니다. 세상 만물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엄청난 포용력이 연상됩니다. 저 멀리 작게 보이는 산의 모습이 오히려 이 땅이 넓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무토는 계절로는 환절기이고 방위로는 중앙입니다. 양토이고요. 물상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흙, 넓은 평야지대에 있는 흙입니다. 글자 모양은 큰 도끼를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이죠. 무토의 특징은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라 뜨거운 양기를 조절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서 양쪽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조정자, 중개자로서 역할을 잘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 신의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양쪽에서 미움을 살 수도 있으니까 다소 고독한 편입니다. 양에서 급작스럽게 음으로 변화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굳센 의지, 넓은 마음, 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토, 즉 마른 흙인 무토는 내적으로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무토의 열기가 커지면 식혀줘야 하는데, 이때 수가 적절히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4. 천간산세 설명 여섯 번째로 기토입니다. 기토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보시죠. 광활한 평야인 무토와는 달리 기토는 사람의 손길이 닿는 흙입니다. 심어져 있는 작물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어야겠죠. 기토는 계절로는 환절기이고 방위로는 중앙입니다. 음토이고요. 물상은 사람의 손길을 가까이 해야 하는 토입니다. 즉 논밭을 농부가 가꿔야 하죠. 쟁기질도 하고 땅을 뒤집어 엎어 잡초를 제거하고 토양을 고르게 해야 곡식을 심을 수 있잖아요. 기토라는 것은 논밭의 흙, 정원의 흙, 담장의 흙 등을 말합니다. 글자 모양은 척추 모양이고 척추는 우리 몸에서 가장 핵심되는 곳이죠. 기토의 특징은 무토에서 양의 기운이 잠깐 멈추었다가 기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음의 기운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양의 기운을 잘 흡수해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인내심도 강합니다. 대체로 안정성, 신중함, 그리고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또한 건조한 토인 무토와는 달리 기토는 축축한 물기를 머금은 습토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수가 별달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가 많으면 진흙이 되어버려서 흙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니 좋지 않습니다. 무토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발산을 잘 합니다. 하지만 기토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밖으로 잘 표현하지 못해서 혼자서 속을 끙끙 썩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세월이 한참 지나서
너 그때 그 말을 했는데 나 정말 서운했었다. 는 황당한 말을 하는 게 기토입니다. 사람의 손길을 받아서 자연을 키우는 역할을 하므로 참고 인내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철도 철광석과 같이 둔탁한 모습도 있지만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도 있죠. 경금은 철광석, 신금은 보석입니다. 4. 천간상세 설명 7번째로 4. 경금입니다. 경금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보시죠. 깊은 산속에서 숨겨진 철광석을 캐는 모습입니다. 아직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물을 힘차게 자르는 도끼의 모습도 경금을 연상케 합니다. 경금은 계절로는 가을이고 방위로는 서쪽입니다. 양금이고요. 물상으로는 철광석, 즉 자연 상태의 철광, 광부가 산에서 굴착기로 산을 파고 들어가서 철이 있는 암석을 채취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경금이라고 부릅니다. 글자 모양은 집에서 손에 절구공이를 들고 곡식을 찢는 모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의 세상으로 진입하여 결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경금의 특징으로는 모든 것을 수축시키며 죽이는 성질입니다. 넓게 퍼지고 흩어져 있는 양의 기운을 모아서 좁히고 상승과 분열하는 것을 억제하여 고체로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가을이 되면 모든 곡식과 열매가 결실을 보게 되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되면 열매의 모양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철광석은 아직 재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수하고 의리가 있고 소신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즉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경금은 그러한 시간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압니다. 과묵하며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4. 천간상세 설명 8번째로 신금입니다. 신금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보시죠. 아름다운 보석과 장신구들입니다. 화려하죠? 한편으로 수술할 때 쓰는 수술칼 등 다양한 수술용 도구들도 신금을 연상합니다. 신금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들입니다. 신금은 계절로는 가을이고 방위로는 서쪽입니다. 음금이고요. 물상으로는 가공한 금속, 차바퀴, 의사들이 쓰는 수술칼, 조각칼, 도, 검, 칼, 창입니다. 글자 모양은 옛날에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죄명을 새기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때 먹물을 들이던 예리한 도구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신라면의 신도 매울 신인데 바로 이 신금의 신과 같습니다. 신금의 특징은 완성된 보석이며 예리한 칼과 같은 기운입니다. 경금이 풋 열매라면 신금은 완숙한 열매죠. 과일이 제대로 익으면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나무와 작별을 예정하고 있어서 이별의 아픔과 결별의 과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맺고 끊는 성향이 가을 서리와 같이 차갑고 강합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발음에 힘이 있고 뒷말이 끊어지듯 강하게 합니다. 신금은 이미 완성된 보석이자 농익은 열매니까 결과를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된 자신을 내놓고 당장 자기를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보호 능력이 강하며 완벽을 추구합니다.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도 졸졸 계곡물도 모두 물입니다. 임수는 바다, 계수는 계곡물이네요. 4. 천간상세 설명 9번째로 임수입니다. 임수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보시죠. 탁 트인 수평선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 바다를 보면 호연지기가 절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임수는 계절로는 겨울이고 방위로는 북쪽입니다. 양수이고요. 물상으로는 대해수, 호수의 물, 강, 주로 땅에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글자 모양은 하늘과 땅이 양과 음을 만나서 잉태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임수의 특징은 양의 기운으로 새로운 것을 잉태하여 보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 화의 상승 단계, 무기토의 조정 단계, 금의 결실 단계를 거쳐서 수에 저장하고 보관하는 단계, 그리고 다시 상승하려는 목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 양분을 압축하여 씨앗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 본능이 강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주워 담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 군데 모이다 보니까 큰 물이 되고 결국 혼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고 얽히고 설키는 일이 많습니다. 포용하는 모습이라 성격이 털털하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겨울은 행동보다는 사색하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상상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니 지혜롭습니다. 다만 몽상과 상상에 빠져 현실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둠을 좋아하니까 자기 생각을 감추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속을 알 수 없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죠. 4. 천간상세 설명 10번째로 차, 개수입니다. 개수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보시죠. 산골짜기에 졸졸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청량해 보입니다. 개수는 계절로는 겨울이고 방위로는 북쪽입니다. 음수이고요. 물상으로는 우로, 즉 비와 이슬, 간개수, 물댈 간자, 계곡개자, 간개수는 산에서 졸졸 내려오는 계곡물을 말합니다. 글자 모양은 나무를 교차시켜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표현했습니다. 개수의 특징은 음의 기운으로 수축, 응고, 결빙, 한랭의 의미를 가집니다. 수가 완전히 압축된 상태이죠. 음의 기운이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단단하게 감싼 모습입니다. 순수한 음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지며 성격이 맑고 순수하고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큰 욕심이 없어 보이고 현실적이고 실리 추구형입니다. 다시 양의 기운으로 상승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므로 가끔 본인이 갑목이라고 착각도 합니다. 항상 갑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온화하고 여린 심성입니다. 단점으로는 성격이 여리고 인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천간 10개의 상세 설명을 마칩니다. 5. 마무리입니다. 천간은 오행 5가지를 음양으로 나눈 10가지 기운이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묶어서 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간은 앞에서 힘차고 주도적이고 음간은 뒤에서 유연하며 끈질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천간 10가지를 연상되는 사물로 정리해보면 갑목은 큰 나무, 을목은 덩굴이나 가지, 병화는 태양, 정화는 촛불이나 호롱불, 무토는 넓은 평야, 기토는 논밭이나 정원의 흙, 경금은 철광석, 도끼, 신금은 보석, 수술칼, 임수는 바다, 큰 강, 개수는 비, 이슬, 계곡물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천간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좀 더 자세한 천간에 대한 내용은 중급 과정에서 물상편 강의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강에서는 천간 중에 병, 정, 무, 기, 경신, 임, 계와 마무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7강에서는 12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의 내용을 구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본 영상의 댓글에 구글 블로그의 주소를 기재했고요. 또한 영상에서 나온 한자를 손쉽게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장도 만들었습니다. 구글 블로그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기쁜 인생 힐링 4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